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명의 작업자가 숨진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안전점검에서 문제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 시공이 지목되면서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 철골 구조물에 대한 부실 시공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을 잇는 용접 부위가 매끈하게 끊어진 것으로 봤을 때 용접 불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쪽이 현재 찢어진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이 됐든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건드지 못할 정도로 현재 어떤 시공 관리가 부실했다. 철골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 즉 용접 품질 검사에서 사고 발생 지점이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4월 한 업체는 시공사와 간이사 측에서 요청한 철골 구조물 용접 부분을 검사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접 품질 검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지점을 지정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검사 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시공사나 이제 감사 측에서 요청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랜덤으로 20% 검사를 합니다. 사고 불과 일주일 전에 광주시가 진행한 안전점검에서도 철골 구조물에 대한 용접 불량 점검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가 지난 5일 광주시에 제출한 안전점검 자료를 보면 용접에 대한 화재 폭발 점검만 있을 뿐 용접 부위 안전 여부 등은 점검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밝은 적은 없었어요. 광주시와 용접 품질 검사를 진행한 업체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사고 원인 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나섭니다. 경찰은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3종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등 쇼핑몰 3곳이 모두 들어서면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가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지역 상생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3곳에 대한 상권 영향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 그랜드 스타필드 등이 모두 들어서면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만 8조 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도 매년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매출액 및 이용 고객 분석을 통해서 광주시 상권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업종별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더현대 광주와 신세계백화점 확장의 경우 음식점과 커피 제과 업종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복합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주변 음식점과 카페까지 함께 이용할 것으로 본 겁니다. 반면 화장품과 의류, 패션, 잡화 업종은 복합 쇼핑몰과 경쟁 관계를 이루면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는 도심 외곽에 조성되다 보니 기존 상권과 경쟁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완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복합 쇼핑몰 점포 수를 늘리는 데 그친다면 주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타 지역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서 조금만 레벨을 낮춰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좋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괜찮은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용역이 복합 쇼핑몰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며 광주 상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데다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저희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국내 주요 제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의 지역 경제도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요. 일본의 석유화학 산업도 20여 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최왕지 기자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16년을 협력업체 노동자로 일한 임모 씨. 지난 4월 다니던 기업의 공정 하나가 멈추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애들은 지금 거의 커가고 한참 지금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철 씨처럼 어려움을 겪는 위기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 4,580명을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반나절도 안 돼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나붓기는 여수 산단 주변 상권. 고용 위기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보니까 산단 어디 나왔더만 다 연기가 안 나고 공장에 올 수도 없더만.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는 여기 상권도 다 주고 가는 거죠. 위기가 더 빨라지는 건 중국발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화학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해서 이렇게 또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차지해야 되는데 또 그 대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위기는 20여 년 전 일본도 겪었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 재편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중심엔 경제 산업성과 20여 개의 기업 협의체, 링그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협의체를 통해 범용 제품 설비를 통합 관리하고 공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エチレンのような汎用品においてはですね、企業は競争しません。で、その場合はですね、両社の設備、これは需要予測に応じて設備を削減してですね、で別会社を作って、対応します。 20여 년 전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범용 제품 설비를 통폐합한 일본. 지금은 반도체 공정용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스페셜티 중심 구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현재 공무원 가족이 근무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를 사들여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밀양시에서는 공무원 부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과 땅 몰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공직사로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악용한 행위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공무원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무안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던 무안군 의회는 보도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뒤 집행부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군청 직원이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못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뭐 말을 못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무안군 청렴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만 돌리실 수 있으면 청렴도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하고 싶네요, 진짜. 해당 공무원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연관된 땅 일부를 가족들에게 팔아 함께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해당되면은 아마 엄중하게 처벌되고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토지는 취득한 토지는 아마 몰수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 3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는 6급 공무원 부부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 부지 인근 농지를 투기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과 토지 몰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이들은 모두 면직 처리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에 악용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무안군 의회는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사자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가 나왔을 때
그때 명확하게 하겠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돈이 필요해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일부를 팔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조사를 통해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 특별위원회 광주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위원회는 청년층 인구 유출의 경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남북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12.1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공항 등의 분향소가 마련되며 무안공항에는 참사 당시를 기록한 사진이 전시됩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보신각, 27일에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도대회가 열리며 참사 당일인 29일에는 정부와 유가족이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오늘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인공지능 중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는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26메가와트급 데이터센터 1기를 우선 구축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